안녕하십니까. 평생 동안 시니어의 건강을 책임질 비바에이즈입니다. 여러분은 계단을 오르실 때 난간을 잡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오해하지 마십시오. 계단에서 난간을 잡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행동은 아닙니다. 오히려 안전을 위해 난간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전에는 난간을 잡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난간을 찾기 시작했다면 바로 이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노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조금씩 느려지고 발을 내디딜 때 한 번 더 확인하고 난간을 잡는 일이 자연스러워지고 평소보다 몸의 균형을 의식하게 되는 것처럼 아주 작은 기능 변화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단 난간을 잡기 시작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난간을 잡는 이유가 균형 때문인지 확인하십시오. 계단에서 난간을 잡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균형입니다. 우리 몸의 균형은 단순히 다리 근육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주변을 보고 귀 안쪽의 전정기관에서 움직임을 감지하고 발과 관절, 근육에서 현재 몸의 위치를 뇌에 전달합니다.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고유 수용 감각입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지만 쉽게 말하면 눈으로 발을 보지 않아도 내 발이 어디에 있고 몸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알려주는 감각입니다. 예를 들어 눈을 감고 있어도 발목이 어느 정도 꺾여 있는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이 감각은 계단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평지는 발을 거의 같은 높이에 반복해서 내딛지만 계단에서는 매번 발을 정확한 높이에 올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전보다 계단에서 몸이 불안정하게 느껴지고 난간을 찾게 됐다면 단순히 근육만 생각하지 말고 균형을 조절하는 감각과 신경 기능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단을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를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계단을 올라가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려가는 동작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몸이 아래로 이동하는 속도를 다리 근육이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몸이 너무 빠르게 내려가지 않도록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근육의 편심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체의 힘이나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 계단을 내려갈 때 몸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예전보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간다. 한 계단씩 확인하면서 내려간다. 난간을 더 강하게 잡는다. 계단을 내려갈 때 유난히 긴장한다. 이런 변화가 최근 들어 뚜렷해졌다면 자신의 하체 기능과 균형 능력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난간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보십시오. 난간을 살짝 잡는 것과 난간에 체중을 싣고 몸을 끌어올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고 팔의 힘으로 몸을 끌어올리고 있다면 하체가 예전만큼 충분한 추진력을 내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주변의 근육은 계단을 올라갈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난간을 잡는다 보다 중요한 질문은 난간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 입니다. 손가락으로 가볍게 잡는 정도인지 아니면 팔에 상당한 힘을 주면서 올라가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네 번째, 발끝이 계단에 걸리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부분은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발끝이 계단 모서리에 자주 닿습니까? 예전에는 없던 일이 최근 반복되고 있습니까? 한두 번 정도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발끝이 자주 걸리거나 한쪽 발이 유난히 끌린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발을 들어 올리는데 필요한 근육의 힘, 발목의 움직임, 신경의 운동 조절 능력 등 여러 요인이 관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쪽 다리만 갑자기 약해졌거나 발이 반복적으로 끌리는 변화가 생겼다면 단순한 노화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계단에서만 불안한지 평지에서도 불안한지 확인하십시오. 이것도 매우 중요한 구분입니다. 계단에서는 조심스럽지만 평지를 걸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계단의 높낮이 변화나 시각적인 부담, 하체 조절 능력 등이 영향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평지에서도 자주 비틀거리고 방향을 바꿀 때 휘청거리거나 어두운 곳에서 걷기가 유난히 불편해졌다면 조금 더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균형은 하나의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각, 전정기관, 근육, 관절, 발바닥 감각, 뇌의 운동 조절이 함께 작동합니다. 따라서 여러 상황에서 동시에 균형이 떨어진다면 단순한 계단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병원에서 확인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새롭게 나타났다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우, 한쪽 발이 계속 끌리는 경우, 평지에서도 반복적으로 넘어지거나 휘청거리는 경우, 새롭게 심한 어지럼증과 보행 불안정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 팔다리 감각이 갑자기 둔해지거나 이상해지는 경우, 특히 갑작스러운 한쪽 팔다리에 힘 빠짐이나 감각 이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얼굴 한쪽이 처지는 증상, 갑작스러운 심한 어지럼과 보행 장애가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한 노화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응급으로 의료진의 평가가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난간을 잡지 말아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단이 불안하다면 난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십시오. 난간을 놓고 자신의 균형을 시험하는 것은 좋은 건강 테스트가 아닙니다. 낙상 위험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신 안전하게 계단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변화를 관찰하십시오. 올라갈 때 난간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내려갈 때 얼마나 불안한지, 발끝이 자주 걸리는지, 그리고 이런 변화가 과거와 비교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집안 계단이라면 조명을 충분히 밝게 하고 계단에 물건을 두지 말고 미끄러운 양말이나 슬리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계단 난간은 노화의 원인이 아닙니다. 난간을 잡는 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전과 달라진 의존 정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계단이 어느 순간부터 부담스럽고 난간 없이는 불안하고 내려갈 때 발을 조심스럽게 내딛고 발끝이 자주 계단에 걸린다면 그때는 자신의 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체 근력은 괜찮은지, 균형 능력은 달라지지 않았는지, 발목과 발의 감각에는 변화가 없는지, 그리고 최근 갑작스러운 신경학적 증상은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노화는 단순히 주름이나 흰머리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의 변화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계단을 오르실 때 난간을 잡으셨다면 난 늙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이 예전과 무엇이 달라졌을까?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노화를 막는 것이 아니라 노화를 더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비바에이지는 앞으로도 나이가 들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작은 변화 속에서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건강 신호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계단을 오를 때와 내려갈 때 어느 쪽이 더 힘든지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